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봅시다. 탄젠트 함수 y는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세타의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을 P 라고 하고 점 A 1,0에서의 단위원의 접선 L과 각 세타의 동경의 교점을 1,y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그래서 1분의 y 그래서 y 즉 점 P가 단위원 위를 움직이고 있다고 봤었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은 점 T의 y좌표로 정해진다. 이를 이용해서 점 P가 단위원 위로 움직일 때 세타의 값을 가로축에 그에 대응하는 탄젠트 세타의 값을 세로축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책에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단위원이 있어. 단위원은 반지름의 일자리 원을 뜻합니다. 이렇게 단위원이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원 위의 점을 표현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한번 할까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중심을 이어서 동경을 만들어서 각을 잽니다. 단위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좌표 자체는 반지름이 1인 상황이라서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나타내면 돼. 그래서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이 좌표평면 상에서 누구 좌표들의 변화를 읽으면 된다? y 좌표의 변화를 읽으면 되는 거였다.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누구 좌표의 변화를 읽으면 되는 거였다. x 좌표의 변화를 읽으면 되는 거였다. 그리고 그 변화들을 보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는 이 주어진 좌표 평면을 회전을 시켜서 살펴보는 걸로 했었다. 이게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의 방식이었어요. 맞죠? 자, 근데 이제 탄젠트 세타라는 걸 그려보고 싶대. 탄젠트 세타가 각 세타가 변하는 동안 어떤 그래프 형태를 만들어낼지가 궁금했던 건데 지금 이 방식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직관적으로 안 되잖아.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바로 직관적으로 되는데 이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 자, 이만큼을 좀 지울게요. 이만큼을 지우고 자, 이 선을 연장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점 있죠. 이 점을 지나면서 원과 접하고 있는 선을 그을 겁니다. 그게 누구야? 라고 물으면 당연하게도 x는 1이라는 선이겠지. 반지름 일자리 원이었으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렇게 했었을 때 나는 이제부터 이 점의 좌표를 읽어볼 거예요. 됩니까? 자, 이 점의 좌표 읽을게요. 뭔지는 몰라. x, y야. 근데 이 x, y를 놓고 봤었을 때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탄젠트 세타는 이 선 위에 있는 좌표, 즉 x, y의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부를 텐데 지금 x 값을 얼마로 정했기 때문에 1로 정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탄젠트 세타는 결국 저 점의 누구 좌표랑 같다? y 좌표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설정을 만드는 거야. 이해했을까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만약 이 세타 값에 대한 여기 있는 이 세타 값에 대한 탄젠트 값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이 점의 y 좌표 그러니까 이만큼이 내가 생각하는 탄젠트 세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아까 했던 방식대로 옆에다가 또 새로운 좌표평면 하나 그려서 이거는 가로축을 세타로 잡아 그리고 세로축을 누구로 잡아? 탄젠트 세타로 잡아 그리고 탄젠트 세타의 값을 보고 싶은데 얼마일대로 보고 싶다고? 이 세타에 해당하는 거 보고 싶대. 그때의 탄젠트 값은 이 점이 누구 좌표랑 같대? y 좌표랑 같대 라고 해서 찍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지금 말한 그 세타 값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만큼이었다면 이 점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세타였다면 이 점으로 보지 말고 여기까지 와서 이 점이 누구 좌표를 읽으면 돼? y 좌표를 읽으면 돼 라고 이제 보자는 거지. 이해되셨을까요? 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같이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좀 지워볼게요. 일단 좌표평면 몇 개가 필요하다? 그치? 2개가 일단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그래프 그릴 때랑 똑같아요, 방식은.
대신에 설정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해본 거지. 자, 그래서 이만큼의 좌표평면 두 개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려요. 자, 이놈은 가로축이 x고요. 세로축이 y축인 그래프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좌표평면은 가로축은 세타고 세로축은 탄젠트 세타 값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원을 그릴 거고요. 이제 값의 변화를 볼 건데 여기서는 또 필요로 하는 게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이런 선이 하나 더 필요한 거지. 되셨을까요? 이건 x가 얼마인 곳? 그렇지, 1인 곳. 자, 갑니다. 내가 좀 땡겨서 갈게요. 내가 만약에 이만큼의 각에 대해서 탄젠트 값을 나타내고 싶어. 그 각이 세타1이라고 해.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원 위에 찍지 않고요. x는 1이라는 선 위에 찍어요. 됐죠? 그리고 세타의 값을 세타1이라고 봤었을 때, 여기 세타1이라고 볼게요. 세타1이라고 봤었을 때 여기에 있는 y좌표의 값 자체가 그대로 갈 거라서 여기에 찍혀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높이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세타2 찍어볼까요? 이만큼의 크기에 대해서 보고 싶대. 세타2. 그러면 이때 점이 누구 좌표? y좌표.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끌고 와서 점을 찍을 건데 그때의 세타 값은 얼마일 때다? 세타2일 때다. 이렇게 찍는 거라고. 됩니까? 그럼 여기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세타2일 때는 이 좌표가 그대로 올 거니까 여기다가 찍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찍혀 나갈 것 같아? 라고 물으면 값이 계속해서 커져 나갈 것 같아. 왜냐? 이렇게 해도 각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 찍어 나갈 것 같지. 됐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선생님 여기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조금 간격을 멀리 잡아서 좀 당길게요. 여기가 아니라 세타1이라고 하는 걸 여기 조금 당겨서 세타1이라고 하고요. 높이 여기쯤에 잡을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제일 낮을 때는 여기일 거 아니야. 각이 여기일 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됐을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점점, 했던 것처럼 점점, 했던 것처럼 점점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자,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90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시 말하면 이 원이 있는 점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90도까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x는 1이라는 선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가 90도가 되면요, 이 선과 못 만난다고. 다른 말로 뭘 뜻하는 거냐면 90도가 됐었을 때는 탄젠트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쭉 올라가서 좌표가 찍힐 거거든. x는 1과 만나서 찍히는 y좌표를 탄젠트 값으로 보겠다라는 게 잘 정리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무조건, 이것도 올라갔을 때 무조건, 올라갔을 때 무조건 값이 찍혀. 됐죠? 언제만 안 찍힌다고요? 맞습니다. 세타가 얼마가 됐었을 때만 안 찍혀? 2분의 파이 90도가 됐었을 때는 안 찍힐 거야. 그렇다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계속 올라가 계속해서 올라가 하지만 2분의 파이에서만 안 생겨. 그럼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처음 배웠던 점근선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좌표가 안 찍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찍힐 거고 그 전까지는 값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선에는 닿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예측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무슨 역할을 할 거라고요? 점근선 역할을 하게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각을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갈 거라고요. 거꾸로. 당연히 함수값이 음의 값이 가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좌표가 다음과 같이 찍혀요. 이렇게 썼을 때 좌표가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썼을 때 좌표가 이렇게 찍혀요. 근데 찍혀 나가는 게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90도가 되기 전까지 살펴봤던 거랑 똑같이 찍힐 것 같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얘랑 똑같이 이렇게 대칭인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얼마가 됐었을 때 세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됐었을 때
좌표가 찍히지 않아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x는 1이라는 선과 교점이었고 그 전까지는 무조건 교점이 생겨서 교점의 y좌표를 찍어낼 수 있을 거거든.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그리려고 한 탄젠트 세타 값은 무조건 이 그래프에서는 x는 1과의 교점의 y좌표를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나오는 y좌표를 표현을 해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90도, 마이너스 90도가 됐었을 때는 교점의 좌표가 없기 때문에 값이 안 찍혀. 하지만 그 전까지는 무조건 찍혀 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가까이는 가지만 닿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지겠다. 이 선도 마찬가지로 무슨 역할을 하겠다? 점근선 역할을 하게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된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2분의 파이를 그럼 넘어갔었을 때는 이걸 넘어갔을 때는 더 이상 못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갔었을 때는 또 어떤 선을 그어주면 되냐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 이만큼의 각을 보고 싶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을 보고 싶대 라고 했었을 때 이 점의 x좌표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y좌표는 양수지만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니까 탄젠트 값이 뭘로 찍힐까? 탄젠트 세타. 여기서 말하는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이 점의 x좌표분의 y좌표인데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점의 y좌표를 표현하긴 할 거야. 써드릴까요? 자, 이 점도 마이너스 1, y좌표가 있을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탄젠트 값을 표현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탄젠트 세타 3다 라고 얘기를 했대. 여기서 이만큼이.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배운 대로에 의하면 x좌표분의 y좌표라고 할 거라서 이 점의 y좌표가 결국은 마이너스 탄젠트 값으로 표현이 되더래.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의 크기가 y 값인데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만큼이니까 세타 3로 갔었을 때는 이 높이가 찍히는 게 아니라 이 높이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하는 이 점에서 좌표가 찍히는 거야. 이해돼요? 이만큼의 높이인데 대칭 가서 여기 찍힐 거라고. 그러면 각이 만약 이만큼 더 벌어지면 이만큼의 높이가 대칭 가서 여기 찍힐 거라고요. 그러면 좌표들이 얘를 따라서 쭉쭉쭉쭉쭉 올라오는 형태가 될 거고요.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파이가 됐었을 때 각이 이만큼 벌어졌었을 때 이 점의 y좌표가 0이니까 이 점의 y좌표가 그대로 와서 지키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때는 세타가 파이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각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를 보면 되는데 넘어가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반대 방향을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구나. 근데 또 각이 더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이때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것도 맞지만 이 점의 y좌표 또한 음수기 때문에 그때는 이만큼의 크기가 여기 양수값에 찍히게 돼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가겠구나 라고 다 추론을 해서 그려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래.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생기더래? 점근선이 생기더래. 그때의 세타의 값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니까 세타는 2분의 3파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조금 달라요. 사인, 코사인이 좀 이해하기 쉬울 거고 탄젠트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지금과 같이 진행이 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개형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씩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럼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얘네도 그래프가 반복되는 성질이 있다 없다? 있다. 이만큼의 크기에 대해서 똑같은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게 되더라.
됐지?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에 나오고 이 점이 여기에 나오고 이 점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만큼의 길이가 얼마더라?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이만큼이 되더라. 그래서 이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도 y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이 그래프도 특징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인 코사인과 마찬가지로 주기성을 가지고 있더래. 근데 사인의 주기는 2파이였고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였는데 탄젠트의 주기는 어떻게 되더라? 맞아요. 파이더라. 그래서 지금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들의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fx는 fx 플러스 파이라는 형태로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하지 않고 fx를 탄젠트 x로 나타냈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기성을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 없다? 없지. 계속 올라갈 수 있고요. 계속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성은 있을까 없을까라고 물으면 점 대칭이 되네 그래프들이. 마찬가지야. 여기서 똑같이 얘들아 주기함수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좌표물을 더 이어서 그려도 똑같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거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 되고 이 점에 대해서도 다 대칭이 되는 거라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또 다른 점 얘는 선대칭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에 대해서도 그래프가 대칭이 안 돼. 선 대칭이 됐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 될 수 없겠지. 그래서 어떠한 선을 긋더라도 가로선을 긋든 세로선을 긋든 어떠한 선을 긋더라도 선 대칭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함수들과 다르게 선 대칭은 없다. 점 대칭은 무수히 많은 점에 대해서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0,0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건 코사인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된다?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같다 라고 할 건데 이 점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점들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라고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려운 거 알아요 얘들아.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본다라는 거 어려운 거 아는데 자 우선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 라는 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이게 처음으로 수원을 하는 거라면 일단은 그래 최종적으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까지라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그래프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조금은 더 디테일한 그래프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